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이노베이터 열정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요, 데이터 교육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수준은 정말 기초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를 전혀 모르시는 선생님도 또한 그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 본 적이 없는 초, 중, 고 학생들에게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이 구글로 시작하는 디지털 수업이라는 이 책에서 제가 일부 발췌를 해서 저도 이걸로 공부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스프레드시트란 무엇인가? 데이터 조직, 분석, 저장을 하는 앱입니다. 이 스프레드시트는요, 참 편리한 게 크롬 브라우저에 접속만 하시면 됩니다. 내 컴퓨터에 절대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글 문서, 구글 슬라이드, 구글 설문과 같은 대표적인 구글의 도구의 하나이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아마 엑셀을 많이 쓰고 계실 건데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MS사의 엑셀과 비슷합니다. 이 스프레드시트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일단 무료라는 거고요. 얘는 공유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웹에 연동이 잘 됩니다. 또한 접근성이 무척 좋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폰 탭 등에서도 아주 편하게 접근성을 좋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스프레드시트의 활용한 이 데이터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요, 첫 번째로 일단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웹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교육용 계정을 쓰고 계신 학교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에 이 스프레드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삶과 관계된 분야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심리, 친구들의 심리와 트렌드 등을 알 수 있고요. 요즘에 가장 핫했던 빅데이터, 즉 AI 도구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오늘은요, 어떤 것을 만들어 볼 거냐면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돈 기입장 만들어 보고요. 여행 계획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용돈 기입장은요,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이것이 바로 데이터 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교육도 될 수 있을 뿐더러 여러 교과에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또한 여행 계획표는요, 계획하기 또한 개인 체험학습 과제로도 활용 가능하시고요. 또한 학교 체험학습 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같은 모둠이 이렇게 계획을 같이 협업으로 짜보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실제로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용돈 기입장이란 제목을 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구류, 음식류, 기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용돈 기입장을 만들 거고요. 이 데이터를 시각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아, 내가 돈을 썼을 때 어느 부분에 내가 많이 쓰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지출과 그 씀씀이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행 계획표입니다. 얘 개인적으로 그 가족끼리 체험학습 간 건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교통편 이렇게 해서 구글 맵스로 연동을 시키고요. 숙소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글 맵스에서 연동을 시킵니다. 그럼 세부 일정은요. 여기를 클릭해서 시트2로 연결해서 이렇게 세부 일정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해 주십시오. 접속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오른쪽에 이렇게 구글 앱이라고 된 부분 있죠. 이쪽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내려오시면 스프레드시트가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그냥 스프레드시트로 들어가집니다. 여기에서 새 스프레드시트 시작하기 내용 없음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자, 여기에서 제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제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 내용들을 일단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가격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구류, 그다음에 연필을 샀다고 치겠습니다. 자, 연필을 1,000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우개 1,000원 하겠습니다.
자, 한 칸 띄우고 음식류라고 하고 콜라라고 해서 제가 1,200원,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1,500원 해보겠습니다. 한 칸 띄우고 기타라를 만들고요. 만화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5,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칸 띄우고 여기에 총계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세요. 여기 처음 잡고 드래그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오셔서 가로 맞춤해서 중간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문구류, 음식류, 기타 세 가지 범주가 있잖아요. 요걸 이제 한번 색깔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서식에서 보시면 교차 색상이라고 뜹니다. 뜨시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하나 선택하시고 완료라고 누르겠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 블럭을 치시고 서식에서 교차 색상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완료라고 눌러주세요. 요 마지막에도 요거 그 블럭을 치시고 서식에서 교차 색상에 가셔서 노란색을 하시고 완료라고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항목별로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격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요 C3에서 내려가셔서 쭉 내려가셔서 이 C10까지 딱 이렇게 블럭을 치시고 난 다음에요. 다시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로 가시고요. 여기에서 돈으로, 즉 통화로,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돈이란 개념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이제 합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삽입 들어가셔서 여기에 함수에 보면 제일 위에 썸이 총계거든요. 총계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총계를 딱 넣고요. 여기에서 이 총계는 지금 D의 3부터 D의 4까지입니다. 그걸 써주시면 돼요. 자, D. 자, D 하고 3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서 콜론을 넣어줍니다. 넣고 그 다음에 D4라고 하겠습니다. 자, D4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도 이 부분을 잡고 이번에는 D6에서 D7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삽입에 가서 함수에서 썸을 넣고요. 여기에서도 숫자를 D6에서 그리고 D7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합산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D9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삽입을 넣어서 함수에서 썸에 가셔서 D9라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 항목별로 이제 이렇게 그 합산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 총계를 써야 되겠죠. 여기가 총계 부분이다. 총계는 지금 보시면 이 부분 D의 5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려오시면 여기에 음식료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 D의 8 그리고 여기에 D의 10을 더하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총계 부분에도 되고요. 삽입에서 함수로 가셔서 썸에 가셔서 이번에는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D5 이번에는 쭉 늘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항목만 선택하기 때문에 쉼표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D8 하고 또 쉼표를 누르고요. 또 그 다음에 D10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합산이 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한번 여기 테두리라는 부분 있죠.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굵게를 하고 싶으면 약간 굵게로 선택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계를 좀 색깔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블럭을 치시고 이 상태에서 노란 색깔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프레드시트의 가장 좋은 점은 데이터 시각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세부 항목 부분 있잖아요. 이 세부 항목 부분 여기에서 연필 부분부터 이렇게 블락을 쫙 치십니다. 치셔서 이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C3부터 시작합니다. C3 시작해서 블락을 이까지 가격에서 총계까지 이 두 부분을 딱 치시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삽입으로 갑니다. 삽입에서 그리고 차트로 가겠습니다. 자, 차트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원형 이 차트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집게에다가 반드시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요.
바로 자기가 썼던 그 용돈 기입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원형 차트가 안 보이시면요. 여기다 선택을 하셔서 차트 수정을 누르셔서 원형 차트를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쓴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자기의 그런 습관들을 데이터 시각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계획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내려오셔서 스프레드시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내용 없음 새 스프레드시트로 가고요. 여기에서 또 해보겠습니다. 제목 일정이의 여행 계획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많이는 아빠, 엄마, 동생하고 나. 자, 교통편하고 숙소, 세부 일정은 나중에 링크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렇게 블락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이 바깥쪽 테두리만 해서 조금만 진하게 해서 이게 좀 보기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 계획 부분 두 개를 A1, B1 이렇게 블락을 칠하셔서요, 색깔을 채우기를 좀 노란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보겠습니다. 지금 두 개가 그쵸? 합치면 요 두 개를 합칠 때는 블락을 두 개를 치시고 여기 보면은 셀 병합이라는 이게 셀 병합입니다. 요걸 선택하시면 표가 없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요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요. 이제 한번 그 밑에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요. 오른쪽에 딱 보시면 지금 교통편 옆에 B6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보시면 구글 맵스가 보입니다. 구글 지도. 이거를 선택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국제시장을 간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국제시장을 부산국제시장으로 할게요. 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제가 경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도에서 열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서 열기를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경로에서 출발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를 서울역 KTX라고 할게요. 자, 서울역 KTX.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경로가 정해졌습니다. 서울역 KTX에서 부산 국제시장을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경로를 링크를 달면 편하겠죠. 이 상태에서 자, 메뉴로 가주세요. 메뉴에서 지도 공유 또는 퍼가기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링크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시 여행 계획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자, B6에 커서를 딱 대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링크 삽입이 뜹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V 누르셔서 적용을 누르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구글 맵스로 돌아오시면 여기에 쭉 밑에 보시면 호텔이라고 뜹니다. 자, 호텔을 딱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호텔들이 나와요. 여기 일정을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일정을 정하시고 인원수가 4명이었죠. 4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호텔을 하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평점이 높은 걸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액수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도 이제 이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겠죠. 공유를 선택하고 링크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기에서요. 구글 학교 계정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구글 맵스와 이 링크 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요. 아무래도 그 관리자에게 말씀을 하셔서 구글 맵스에 대한 그 동의를 열어주는 그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링크 복사를 하셔서요. 다시 오셔서 숙소 이렇게 B7에다가 커서를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자, 링크 삽입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내려오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죠. 시트 추가. 시트 추가를 누릅니다. 그럼 시트 2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럼 다시 시트 1으로 올게요. 다시 세부 일정, 오른쪽 마우스 클릭, 링크 삽입, 시트맵 이름이 지정된 범위 시트2 하면 선택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시트2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2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내용을 다 넣고 난 다음에요. 밑에 총계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계. 그럼 다시 총계를 추가해서 표를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조금 진하게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블락을 치시고요. 1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 이 첫 번째 줄 부분에 여기에서
일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렇게 노랗게 넣고 총계도 좀 눈에 띄어야 되니까 노랗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하셔 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합계가 중요합니다. 그쵸? 이때도 합계가 참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 인원수, 합계라는 부분이 있죠. 이 합계라는 부분에서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이퀄 부분 있잖아요. 키보드에 이퀄 부분, 그 부분은 이퀄을 딱 쳐주세요. 그럼 자연히 탭이 인식을 합니다. 이 두 개 곱하기 한다는 걸. 요거를 선택.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곱하기를 해서 지금 18만 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이 밑에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여기 이 G2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세요. 키보드에. 그리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주세요. 요까지. 자, 드래그를 딱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곱하기가 다 맞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합계를 해야 되겠죠. 합계 아까 배우셨죠? 어떻게 됐죠? 삽입에서 함수로 가서 서머리의 줄임말이겠죠. 여기는 합계가 여기에 지금 G2부터 G8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G2부터 계속이란 말은 아까 콜론이었습니다. 그쵸? 넣고 그 다음에 G2에서 그리고 G8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자동으로 합계가 나왔습니다. 자, 거의 이제 세부 일정표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트 1 밑에 가셔서 자, 일단 지우고 한번 교통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짠 확인해서 이렇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2시간 40분 걸리고 KTX 경북 타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간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숙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위치가 자갈치 시장 근교다 하고 이제 알 수가 있고 돈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부 일정표 시트 2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좋은 거는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한 명이 이제 보통 총대를 메고 이렇게 계획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에게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오른쪽에 공유로 가서 이 공유에서 이제 여기에서 액세스에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그 다음에 편집자 혹은 아니면은 댓글만 쓰게 할 거면 댓글 작성자라고 해서 이때 링크 복사를 해서 이것을 이제 가족들에게 공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들어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다가 우리가 국제시장 투어의 강시비가 좀 너무 좀 적게 잡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블락을 딱 치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댓글을 딱 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댓글 추가를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좀 간식비를 1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어때? 이런 식으로요. 댓글.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협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굉장히 기본적인 그러한 데이터, 이 교육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해보시니까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선생님 학급비 운영도, 우리 학급 지원비가 나오잖아요. 그 운영도 학생들에게 한번 쫙 과제로 주셔가지고 그걸 한번 가장 잘 운영한 친구 걸 한번 뽑고 학생들이 투표로 뽑아보는 것,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